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6호 제3면 기사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현장 중심 입법 활동으로 도민 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더민주, 비례, 29일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텔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로 개인 부문 장려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한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복지 발전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활동으로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겠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큰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건강유지 및 증진사업, 돌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19일 제정됐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 제정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로도 파급되어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관련 이론과 실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개인과 단체 부문의 우수 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권정선 의원,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연구 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회장 권정선 의원은 15일 월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범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인 권정선 의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공정식 교수,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권정선 의원은 최종 보고회 인사말에서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최종 용역 보고서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정책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공정식 교수, 경기대학교는 설문조사를 통한 경기도 내 범죄의 피해 비용 산출 결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사회적 총 비용은 36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그중 약취 유인과 강간이 각각 6조 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 교수는 범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범죄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 개입 방안이 필요하며 그 대책으로 범죄 예방 활동과 범죄 억제 정책 수립 및 홍보, 조례 재개정 등을 제안하였다. 권정선 의원은 당초 연구 목적에 맞게 범죄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나 범죄 예방 관련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발전 방향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로 경기도 의원 14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연구 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어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과 범죄 예방이 구체적 방향 및 실질적 대응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관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 노인 일자리, 여가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우수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 발굴 목적. 경기도가 노인 일자리나 여가활동 지원 등 노인 관련 우수 비대면 노인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2021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관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상 설치 신고된 도내 노인복지관이며 사업 유형은 신규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발굴 지원 기존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 2개 분야다. 사업 유형별 최대 6개 이내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기관은 500만원 물결표 사인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먼저 신규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발굴 지원 유형은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 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그 밖의 창의적인 노인 관련 프로그램 유형의 신규 비대면 온택트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기존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는 기존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했던 우수한 비대면 온택트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 속에서 신청 공문, 기존 사업 실적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4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도내 우수한 노인복지관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비대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개최. 도쿄 패럴림픽 대회 본격적인 훈련 돌입.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직무대행 곽동주는 2월 18일 오후 2시 이천훈련원에서 2021년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시식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회가 취소, 연기되는 상황에서 올해 훈련을 시작으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맺을 결실을 기대하며 국민들에게 알려 선수단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한장애인체육회 곽동주 회장 직무대행과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 차관을 비롯해 선수 및 지도자 등 최소의 인원만이 참석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장애인 체육 가족 및 일반 국민들도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시식은 곽동주 회장 직무대행의 개식사와 김정배 차관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노르딕스키 신의현 선수와 탁구 서수연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다짐, 축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곽동주 회장 직무대행은 개식사를 통해 선수단에게 금년부터 훈련 일수가 211로 증가되고 선수들의 훈련수당 인상과 지도자 월급제가 시행된다. 보다 안정된 훈련 환경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쳐 꿈꾸는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 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차관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할 것이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응원한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행사 후 김정배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국가대표 선수단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원 방역 점검을 실시하였고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양궁장을 방문하여 휠체어에 앉아 활쏘기 체험과 담소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은 개시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며 연기된 2020 도쿄 패럴림픽 대회 8.25 물결표 사인 9.6과 종목별 국제대회 등에 참가한다. 19일부터 사람 중심도로 설계 지침 제정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은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 중심도로 설계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1921년 2월 19일 3.1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향상. 도시지역도로는 50/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원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 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 공원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 기준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퍼서널 모빌러티,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자도 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 커브길의 회전 반경을 크게 하였다.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하여 30/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되어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 낮추기, 연석 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 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하였다.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 기능을 반영한 설계 기준 제정. 고령 운전자의 신체 인지 능력을 감안하여 평면 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 신호등, 횡단보도 대기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 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1921년 2월 19일 금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멀리트.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 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